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요거는 조금 그 행정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제 많이 썼구나. 이게 뭐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제 학습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는 초등 그리고 이제 중등 그리고 이제 고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면 이게 기본적인 초중등 교육법이죠. 그리고 나서 대학 평생교육은 17세 이상부터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면 여기는 의무 교육이죠. 그리고 실제 중등도 의무 교육에 해당이 되어지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의무 교육은 아니고요. 무상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 자체가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마치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인 것 같지만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워낙 secular education이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는 biblical based 컨텐츠로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alternative school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대안학교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대안학교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학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령에 준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그 필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기본 시설 환경이 하수도 시스템까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안학교가 아니라 사실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대다수고요. 물론 다른 학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토피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다든지 음악을 집중적으로 하는 친구들 또는 거꾸로 학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프로젝트성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안학교가 또 목적에 따라 있어요. 그런 곳들은 대안학교라고 하기는 어렵고 대안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되어지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유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학력이 인증되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력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 그래서 검정고시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반드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두 학교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해라.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죠. 그런데 이거는 대안교육기관은 신고제입니다. 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근데 사실은 신고제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 한비전 공동체라고 한 공동체가 공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세팅을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3차례 리젝을 당했는데 리젝 당한 이유 자체가 이 정도면 거의 허가제 느낌이 날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되어진 메인 교재들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세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침으로 왜냐하면 대한교육기관도 운영위원회 대표는 그 시도군청의 교육청의 대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건 그 학교의 존폐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을 채용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속하게끔 법안들이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과도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초등 6학년 2학기부터 아마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검정고시를 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의무 교육 대상자라서 고등학생은 자퇴가 가능하죠. 스스로 자기가 학업을 그만하겠습니다 가능한데 초등 중등은 자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는 정원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만 7세부터 해서 이제 그 12세까지는 모두가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라는 정원 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으면 정원 내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는다 하고 있으면 정원 외 관리자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자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정원 외에 있는 사람으로 관리를 해주세요.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학교를 무단으로 안 다니는 친구들, 홈스쿨 하는 친구들 다 이제 이렇게 있어요. 정원의 관리자가 옛날 2020년도까지는 어땠냐면 유학을 갔거나 사유가 두 번째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세 번째는 홈스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무단 이탈인 상태죠. 이탈을 하거나 요렇게
동사무소라고 하죠.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나요? 그곳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다닙니다 하면 그 대안학교의 합법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떼서 오면은 정원의 관리자 등록이 됐는데 이 법안이 2020년도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거나 홈스쿨을 하거나 무단 이탈이거나 이렇게 이제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건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불법적인 기관입니다라고 법적 명시를 위해서 용어가 이렇게 아마 빠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학습 같은 경우에는 WCS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WCS는 필리핀의 나라 국적에 속해져 있는 문교부에 소속되어져서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벤션 스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학교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저희를 교육하고 그 교육이 이제 학력으로 인정되어지게끔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정원 외 관리자, 유학생으로 분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신분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또 교회를 보호하는 건데요. 실제 각 교회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비를 이제 받으니까 그거 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든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국가의 의무상.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경쟁 업체는 사실은 업체라고 하니까 되게 굉장히 그런데 학원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도 물론 아이들이 뺏기니까 아이들이 가니까 그렇지만 짜잔 뗐다요. 뉴스예요. 뉴스인데 본인이 대안학교 본인이 일반 공교육 교사인데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의 마지막 쯤인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당신 교사인데 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나요? 했을 때 공립학교 교사와 대안학교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진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왜 대안학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면 아이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해서요.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한 공간에 앉아서 너자섯 시간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걸 교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체면 때문에 딸아이가 누려야 할 현재의 행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공교육 교사를 할지라도 저는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말해서 글이 쭉 이렇게 기사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요렇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는 이 교육 자체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떠나서도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 교육 체계가 실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필리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요때에 학교 정원외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될 수 있도록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자기 자녀를 사실은 대안학교로 보내는 빈도수가 늘어져 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쟁은 학교라기보다는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누구냐면 학원 선생님들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원래 학교를 다닐 때는 학원을 무조건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디로 가나 봤더니 대안학교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고를 합니다. 여기 지금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권은 더 심할 거예요. 서울은 엄청날 거고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뭐가 되냐면 먼저는 형법이 시작돼요. 형사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관을 교회로 봐야 될 것인가 교육기관으로 봐야 될 것인가 법적 기관을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장소가 아무리 교회이라도 그곳은 교육행위를 하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장소에서 하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중등 교육법에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교사가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교육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뭐합니까? 교육행위를 할 수 있는 학원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받았다면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니네 왜 소득세 안 냈어? 그래서 학원법이 적용되어져서 2차로 민사가 들어와요. 누구한테로 들어오냐면 국가가 우리한테 민사를 걸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세청이 걸죠. 국세청이 니네 세금을 제대로 안 냈네? 그러면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5년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 5년간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합산해서 내니까 옛날에 무슨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무식이 그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거기가 대안학교였거든요. 외국인 그걸로 해서 거기가 40억의 그거를 받았어요. 40억 세금을 소득세랑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 학원은 부가세를 반드시 10%씩 다 내게 되어 있고 소득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1년에 이상이 되어지면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1년 소득이 만약에 뭐 3, 4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30 몇 프로 소득세가 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인원이 30명만 돼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이고 1년이면 벌써 얼마가 돼요? 4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CS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WCS가 굉장히 우리에게 교육적인 퀄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면 근데 교회에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종종 영어도 가르치고 뭐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 하든 뭘 하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인데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유학생인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WCS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교회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회적인 기여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숙식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캠프라든지 원래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을 하려면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이렇게 그 건물 용도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교회는 근린생활 1에 2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라는 기관 원래 근린생활은 숙식이 안 돼요. 건축물 용도에서. 그런데 근린생활에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는 숙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하게 종교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캠프라든지 뭐 이게 누군가가 자고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에 대한 세법이라든지 법이 굉장히 좀 헐렁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교회 세법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종교인 과세도 사실 3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 아마 5년 내에 한 번은 치고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WCS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할 때 우리는 다 뭐라고 해요? 킹덤 미니스트리. 국제학교라고 표현하지 않죠. 뉴 비전 미니스트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외국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교회 목사님이나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원의 관리자로 아이들의 신분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KI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텍사스 이런 것들도 왜 완전 접목을 하지 못하고 있냐면 그런 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줄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SOT 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베카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걸 해왔고 컨텐츠가 얼마나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사역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법안들도 꽤나 중요한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WCS가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학력을 인증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우리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한가 학교를 선정할 때 그리고 원래 이제 외국에서 학력 인증이 될 때 첫 번째는 고등학력만 인정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는 각 학년마다 학력이 인증되는 게 아니라 퉁으로 엘레멘터리 스쿨 전체. 그래서 중간에 한 4학년, 5학년 다니다가 그만두면 초등 전체의 학력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확인했냐면 레벨 1부터 12까지 다 따로 초중고 학력이 다 별개로 무슨 뜻이냐면 5학년 다니다가 얘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겠어. 그럼 최종 학력이 인정이 되는가 5학년까지가. 그걸 이제 확인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서 그리고 학비가 적절한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캐나다에서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KIS 텍사스에서 하는 거 다 미국 사람들이 수업하고요. 미국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해요. 근데 한 달에 170만 원이에요. 1,500불인 거죠. 지금 1,500불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각 교회에서 보편화시키기는 어려울 정도로 비싼 금액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적절한 학비 그리고 이제 해외 대학 입학이나 국내 대학 입학 학생 관리의 용이성이 다른 게 아니라 행정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인가예요. 왜냐면 이게 외국은 해보면 지금 우리 한 팀 중에 필리핀의 다른 학교랑 커넥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행정 처리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안 와 서류가.
근데 만약에 입시로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주까지 고려대학교 입시에다가 뭘 넣어야 돼, 서류를. 근데 안 와. 그럼 끝이거든요. 안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인발적인 커리큘럼이 이제 미국 교과서 IS 인터내셔널 과정인지, 그리고 수업이 4시간 정도만 있으니까 그 외의 수업을 저희가 신앙이나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마닐라에서 약 40분 정도 떨어진 다스마리나스가 저희가 있는 곳이에요. 저희 해외 선교본부. 필리핀에는 우리 IM 선교회가 아니라요. IM 선교회는 다스마리나스의 해외 선교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WCS는 여기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곳은 같은 기관이 아니에요. MOU를 맺은 기관인 거죠. WCS 장소들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이름이 바뀐 WCS의 연역들, 왜냐면 이건 나라 법칙에 따라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바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등록했던 서류들, 여기 킨더에서부터, 그러니까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각자 다 이게 그 크레딧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자, 그러니까 교육 사업자가 필리핀에 반드시 있어야 돼서 있는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제대로 있는지, 요것들 파이널 그거까지 서티피케이트 된 것까지 날짜까지 다 확인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정 문제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낭패니까 세무 등록 확인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채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싹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향해서 학생들 퍼밋을 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했어요. 일반 어학원들도 한 6개월씩 나와요. 여기는 이제 1년씩, 왜냐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1년씩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학생 성적표라든지 이런 거 다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엑셀 일러스트 좀 하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넘버링이 다 있는지, 디비전이 가비떼라는 그 국가 넘버링으로 LRN 넘버, 학생 러닝 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각 개별 넘버링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한 번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내외 해외 입학 사례들, 뭐 일본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사 일정은 우리랑 좀 다르게 8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전학을 해서 갈 경우 최종 학력이 5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 때는 6학년은 넘어가야 되는데 6학년 1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8월 달에 시작한다는 그 인터벌은 좀 계산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업은 오전, 오후로 수업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어요. 오전 수업하는 팀은 오전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후에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오후 수업하는 친구들은 오전에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오후에 하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건 1대8로 1대6으로 수정이 됐죠. 1대6으로. 학생들은 한 반에 10명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 6명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은 레벨을 좀 나눌 수 있지만 사실상은 이게 막 너무 이렇게 핏하게 운영이 되는 건 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나 열심히 이제 수업을 가르치고 있죠. 처음 들어갈 때는 ESL로 들어가서 코어 서브젝트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이런 진로 방향이 있습니다. 서류는 2번 들어가요. 왜 2번 들어가냐면 한 번은 학교로 서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최종 서류 2번째 들어가는 건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국가에 등록되는 걸로는 이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1차 서류는 왜 먼저 하냐면, 우리나라는 유학을 간다고 하면 학교에서 뭘 달라 그러면 입학 증명서를 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유학생으로 이제 얘가 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기다리기에는 이건 처리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1차 서류를 넣어서 1차 서류를 가지고 학교에 학비가 납입되고 등록이 되면 입학증명서를 학교 자체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최종 서류를 넣고 국가에서 LRN 넘버를 받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 전에 뭐 해야 될 것들, 활용하는 것들. 1차 서류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입학 원서 하나에 영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권 4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학비 납입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는 두 가지예요. 구두로 하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나이가 많으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이제 2가지를 다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들은 기본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처음에 수업 들어갈 때는 PDF 파일로 좀 이제 활용을 하다가 IS 들어갔을 때 교재를 구매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추후에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라서 다 영어로 공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공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 영문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 안내문은 따로 저쪽에 비치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저 보라색 저기 있네요. 선교의 뒤에 있어요. 네네.
여기 이제 안내문이 나와 있고요. 안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CBUP 하면 이 안내문도 같이 나가나요? 요거까지 같이 넣어서 갈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네요. CBUP 담당자에서 분이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통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학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될 거고 책임자가 될 거예요. 아무리 저도 여기 밑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누가 묻냐면 제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준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WCS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WCS로 영어도 익숙해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요. WCS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WCS로 계속 갈 아이들이 있고 또 좀 더 높은 더 딥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는 뭐가 될까요? 의무교육에서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를 스스로 자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관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는 WCS 웬만하면 다 하라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제외하고는요, 다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왜 안 할 수 있냐면 부모가 홈스쿨을 하는 형태로 여기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선교사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WCS 하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 익숙해지는 데는 매일 노출, 익스포저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좋아하는데 4시간을 영어로 화상 영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고등학교 됐을 때 WCS 학력으로 계속 갈 친구들과 아니면 뭐 검정고시 수능으로 갈 친구들 아니면 토플이라든지 아예 외국으로 하이스쿨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라인을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본부에서 WCS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다수 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국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천 뉴비전이 먼저 맞죠? 제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정말 뜨겁게 그러나 또 사실은 힘겹죠. 저도 대안학교를 이 WSS 전에 그리고 네트워크 하기 전에 그냥 한 개의 대안학교를 운영을 해봤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교사 관리, 사람 또 부모님, 학생들 입시 막 정말 혼자 백방을 뛰어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오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롭게 또 다시 저희와 협력을 하시면서 네트워크 안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뉴비전 케이스 샘플 사례 소개를 한번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거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네거티브 사이드 이펙트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일단은 뉴비전 크리스천 스쿨에 대해서 좀 한번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깊게 또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병호 목사님 초대합니다. 네.